어따거리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경고. 스포일러가 싫으신 분들은 청취를 피해 주시거나 영화를 관람하신 뒤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본 녹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200회까지만 하는 방송, 영화 보고 얘기하는 방송, 꺼따꺼이 브라더스의 디렉터스 컷 무려 174회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네, 좋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다람쥐. 좋습니다. 다람쥐 성애자 오늘도 오셨고요. 네. 오늘도 소규모로 안 감독님, 그리고 해백님, 그리고 저 이 감독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모두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최근에 저는 그 작업 때문에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는데 배우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작업하는데 자꾸 설명을 요구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대사를 많이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생략의 이 영화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생략의 미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번에 이 영화 보면서 그 생략의 미학이 느껴져서 되게 좋았어요. 이 영화가 뭐죠? 오늘 다룬 영화요. 네. 오늘 다룬 영화 제목이 뭐죠? 해백님? 오늘 영화는 헌트입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이어가시죠. 네, 세트 아닙니다. 헌트입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이렇게 생략의 미학을 잘 살린 영화가 드물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글쓰기가 좋아가지고, 뭐냐면 마블은 다 설명해줘요.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되는 게 있는데 이제는 영화는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다는 거에 충실한 게 지난번에 다뤘던 맨 영화처럼 이 영화도 보여주는 걸로 굉장히 잘 표현하지 않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문법이 좀 다른데 다른 장르보다 영화는 비주얼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오브제나 손동작 하나를 보여줌으로써 설명되는 게 있으니까 사실은 영화는 많은 대사가 필요 없는 장르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뭐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들처럼 말의 향연이 즐거운 영화도 있고, 그렇죠. 좋아합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다. 네. 설명 조금 피해야 돼요. 네. 해백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요번에 왜 목이 잠겼어? 여러 그 블리트레인 영화 이제 봤어요? 아직 영화는 못 보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브래드 피트가 또 8년 만에 내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요번에 올해 제가 그 8년 전에 퓨리로 왔을 때는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인터뷰 이제 또 하고 했었는데 탱크 좀 물어봐요. 막. 네. 올해는 이제 참석은 못했습니다. 참석은 못했는데 영화에 대한 좀 기대감을 많이 올려줬다. 그리고 요번에 브래드 피트가 이제 원래 봉준호 감독님하고 제작을 많이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옥자도 했었고 지금 미키 세븐, 네. 미나리 뭐 이런 거. 그 요번에 이제 봉준호 감독님께 배우로 좀 써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말 하려고 한국까지 온 거예요. 네, 그렇죠. 진짜로 농담 아닙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이제 로비하러 왔군요. 그렇죠. 지금 뭐 미나리 그 정의삭 감독하고도 차기작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사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너무 당연하고 쉽게 생각하는데 오스카를 최초로 탄 작품상을 최초로 탄 그 감독, 한국 아시아계 감독은 지금 전 세계에서 러브콜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그렇죠. 거의 영순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감이 없어. 왜냐? 우린 옛날부터 봉준호를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 기생충 이후의 포스트 봉준호는 지금 미국에 있는 뭐 크리스토퍼 놀란 이런 사람이랑 거의 동급이라고 봐도 돼요. 뭐 연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역량과 그리고 헐리우드 배우들도 결국엔 자기 이미지나 연기적인 거나 캐릭터적인 변화나 새로운 시도를 원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스타들이 같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거예요. 이건 브래드 피트도 그렇죠. 진심으로 저는 한국에 왔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맞습니다. 잘하잖아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네. 그 위치나 역량이나 그 위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몰라. 그렇죠. 내부 사람이라. 음. 그러니까 뭐 BTS 정도 돼서 막 팬덤이 있고 그런 게 아니니까 잘 몰라요. 또 영화는 뭐 몇 년에 한 편씩 나오니까. 근데 미키 세븐이 이제 나오고 그 이후로도 이제 점점 우리는 가까이 하기 힘든 감독이고. 근데 정말 역사적으로 대단한 위치를 찍은 건데 그쵸. 사람들이 그 시기적으로도 뭔가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갔고 위상을 계속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간 월드컵 4강 같아요. 우승이에요. 4강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경험은 비슷한 그러니까 경험인데. 체감이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4강 가니까 당연히 가는 줄 알거든요. 근데 이제 4강이라는 것도 네. 우리가 상대적으로 야 우리가 이 정도 했다 대단하다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건 우리뿐만 아니고 아시아 전체적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대단한 위상을 그냥 가버린 거기 때문에 좀 축구하니까 사실 진짜 그때 결승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눈만 높아졌겠죠. 아니 그리고 저는 그런 이렇게 좀 잘한 일이 있을 때 물론 반대적인 시선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우리가 지난번에 의와 불이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2002년 때도 뭐 심판 때문에 우리가 올라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맞아요. 지금도 영화 있어요. 같은 경우에도 감독이 아니 그냥 만들었는데 뒤에 뒷배가 있어서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진짜 그 현상을 보고 이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 인정할 부분에 건 인정할 건 그냥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깔끔하게. 진짜로.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BTS의 병역 문제 얘기 나오잖아요. 예. 네. 저는 솔직히 제 입장을 그냥 얘기하자면 전 병역 면제 줘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쉽게 생각하자고요. 국가에서 온갖 자본력을 들여가지고 빌보드 차트에 1등을 하게 온갖 국가의 모든 인프라 동원해서 해도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어지게 했고 또 하나가 BTS라는 그 그룹을 통해서 가장 전 세계에서 소외받던 인종이에요. 동양인 남자의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게 올라갔고 이거는 저는 그래요. 누가 해도 될 걸? 그렇다면 난 인정. 그럼 얘네는 똑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오징어 게임처럼 온 우주의 기운이 몰려서 된 건데 이거를 했다면은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해주는 거 맞잖아. 그게 막 병역 이후뿐만이 아니라 걸맞는 뭔가를 해주는 게 옳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네. 근데 저는 뭐 꼭 병역 방식은 아니더라도 네. 존중은 맞는데 그렇죠. 병역은 조금 복잡한 거라 이게 또 노블리스 오블리주로 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근데 이거는 확실해요. 본인들 의사에 내비두면 맡겨두면 돼요. 그렇죠. 본인들이 가기 싫다고 만약 해서 어떻게 하면 모르겠는데 가고 싶다고 하면 보내면 되고 본인들이 그냥 결정하게 놔두면 되는데 난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그렇죠. 것 자체가 그렇죠. 참 이게 오지랖이다. 너무 이용해 먹는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강 토크를 하면서 본편 얘기도 했고 또 우리 또 갑자기 뜬금없이 봉준호 감독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해버렸네요. 네.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예. 근데 난 너무 좋은 게 봉준호 감독이 가고 상을 타고 이게 막 대단한 건데 그 아까 뭐 월드컵 비교도 했지만 뭐 4강 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서 위험하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박찬욱 감독이 가서 또 상을 타버리면 그게 말이 실현이 된 거야. 아, 불가능한 오스카 일이. 껌이네. 한국은 오스카 단골 손님이 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거죠. 너무 당연하게 음. 비언어권 배우들인데 연기상 후보로 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오징어 게임 이런 것도 있고 이미 뭐 봉준호 감독이 말했던 뭐 7인치의 벽이었나 7cm의 그 장벽 자막 이것도 넘어섰고 인종과 언어에 대한 것도 문화적인 카테고리 안에 영화 카테고리 안에선 이미 사람들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 오징어 게임은. 그래서 그 오늘 우리가 다루는 헌트도 그렇고 이게 아직 발표가 안 났는데 9월달이나 뭐 에미상에서 만약에 이정재 배우가 수상을 하면 남우주연상 지금 유력 후보더라고요. 남우주연상 하고 황동혁 감독 연출상 후보인데 남우주연상은 거의 이정재가 탈 것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어서 뭐 못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죠. 타고 이제 10월 달인가 헌트가 미국 개봉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네. 만약에 그게 에미상을 타고 개봉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징어 게임으로 모르는 사람은 없지. 그리고 에미상에서 연기상까지 미국에서 타버렸지. 그 사람이 감독 주연을 한 영화가 개봉을 한다 하면 이미 뭐 한국에서도 흥행을 하고 있어서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 같은 분위기고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정재는 이제 브래드 피트급이죠. 감독도 했고 연기도 했고. 그렇죠. 네, 심지어 브래드 피트도 에미상 못 탔어요. 아이고 저런 탔나?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드립을 칠까 했다 말았습니다. 브래드 피트도 사실 연기상이랑 가깝진 않아서 오스카에서 만약 탔으면 머니볼 때나 그때 줬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막 연기상에 집착을 하진 디카프리오처럼 집착하진 않는 것 같아서 하지만 이거 이정재라는 배우와 헌트라는 영화의 운명 같은 것들이 앞으로 호재들만 계속 열려 있어서 이건 안 될 수가 없는 길로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세상을 이상한 나라에 K 파워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갑자기 분 바람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도. 맞아. 네. 몇십 년간 싸우고 네. 97년 최소 97년 하면 90한 20년 넘게 계속 노력하고 이게 사실 뭐 정부일 수도 있고 어떤 기업들의 후원 특히 CJ 같은 기업들의 열진 돈이 아닌 역량을 위한 후원 그리고 수없이 많은 관객들의 따가운 시선이 칭찬을 하네 한국 관객은 너무 강하게 키웠어. 예 그렇죠 가지고 그 시선들이 만들어낸 단단한 칼과 같은 존재들이 단단 국위 선양하고 있다는 네. 얘기를 하면서 근황 토크는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요호. 자 그러면 또 이번 주도 앙팡팬님은 없지만 우리끼리 주초의 명화 시장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오마주 그리고 매드시티 그리고 높을 추천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영화들을 추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 영화인데 꼭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악취미인가요? 네. 저는 맨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공포 영화 싫어하시는 분들은 보기 좀 힘드실 거예요. 그런 그 고어한 느낌이라든가. 근데 저는 그 제일 뒷부분 장면들이 참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것 때문에 PTSD 생겼다고 하던데 그게 좋았다고요? 저는 PPAP가 돼가지고. 파인애플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저께도 이게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술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신념에선. 그래서 내가 하는 행위가 예술이 아니라 내가 하고 난 결과물이 보는 사람과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 다 시너지가 돼서 예술을 되는 것이지 예술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또 예술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계에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경계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누가 얘기했던 거였는데 무슨 완벽한 예술은 신성모독에서 비롯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했던 말 중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계에 도전한다는 말인데 제가 근래 봤던 영화들 중에서 컨텐츠 중에서 가장 그 경계의 끝에 다가선 영화가 이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불쾌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재밌을 수도 있고 다양한 시선을 갖게 만드는 게 그 후반부에 몰아치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만 죽기 싫어가 아니라 진짜 이 영화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해백님 아직 못 보셨죠, 벤? 네. 우리 방송 때도 못 보셨고. 네. 해백님 보라고 들으라고 한 얘기죠, 지금. 띵똥 봐라. 봐야 되는데 이거. 페달의 민족 주문. 자, 맨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면전에 있는데 이렇게 어렵게 돌려서 얘기하시네요. 난 왜 이러지? 완전 아이로 시작하네. 그러니까 아이시대로. 네. 좋습니다. 누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혼돈이. 좋습니다.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네. 맨 문제작입니다. 사실 영화 볼 때 그렇게 재밌게 안 봤는데 방송 녹음하는 과정은 재밌었어요. 저는 이게 네. 참 그래서 야 이게 참 다르구나. 그러니까 그냥 재밌게 보는 영화가 있고 영화에 대해서 논쟁이나 논의가 되는 것들은 또 다른 영화가 있어서 네.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우리 입담이 아주 그냥 좋습니다. 그러면 MSG요. 해백님 네, 주초의 저는 영화 그 시즌 그 KT에서 운영하는 시즌에서 네. 그 경기 인디시네마 독립영화 전용관이 생겼거든요. 그 여기에 작품들이 지금 9개 작품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재밌게 봤던 그리고 예전에 19회 전주국제영화제 때 나와서
인기몰이를 했던 오목소녀입니다. 오목소녀? 네, 백승화 바둑 감독의 오목할 때 그 오목? 네, 맞습니다. 그 박세환 배우 네, 나오고 맞아요. 아, 왜요? 네. 엊그저께 팔로우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 저기 뭐야 그 이번에 드라마도 그 찍었었고 어떤 드라마? 최종병기 네, 최종병기 그녀 뭐 그것도 거기서 나왔었고 찍었었고 필모가 되게 많지는 않은데 되게 인상적인 그러니까 템포걸스인가 거기서 네, 나왔었고 템포걸스 나왔었고 굉장히 좀 약간 좀 전도 유망한 여자 배우가 네. 있습니다. 템포걸스 약간 다큐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고등학교 그게 춤추는 있었고 애들? 드라마 그러니까 춤추는 건 맞는데 드라마가 있었어요. 또 나왔구나. 예. 원래는 학교에 실제 그 여고 그 춤추는 애들 그 반에 예. 대한 다큐 영화 같은 거 맞아요. 기억했었는데. 그리고 저번에 그 개봉한 코미디 영화 645인가요? 예, 거기서 여자 최근에. 주인공 나오죠. 아,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645도 나오고 예전에 여자 배우시군요. 네네네. 도굴 영화 네, 맞아요. 나오고 거기 나왔었고. 언니에서 동생 동생으로. 네. 네. 참 두 분 잘하시네요. 아니, 둘이 어디서 같이 경기 그 영화관에서 같이 손잡고 영화 봤어요? 아까 둘이? 손잡고 들어오는 거 봤어요? 너만 따돌리는 거야. 근데 그 사이 끼고 싶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박세환 이거 안 배우는 먹히네. 네, 워낙 좋아하는 배우라서 너무 저 예전부터 팔로우를 그래요? 하고 있었고 아, 네, 연기도 박세환? 잘 박세환 완? 네. 처음 들어봤어. 네. 근데 두 분의 약간 취향 이성에 대한 취향이 아니요. 겹치나요? 안 겹쳐요. 아닌가요? 전혀 안 겹칩니다. 너무 네. 신기하네. 네. 참 둘이 참 은근히 잘 맞네. 잘들 놀아보세요. 아, 언제 술을 먹어요. 아 됐어요. 예. 둘 사이 방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오목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이게 제가 독립 영화나 이제 국제 영화제 출품작들을 너무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대중 영화, 그러니까 상업 영화에서 다루기 어려운 소재들을 굉장히 재치 있게 다룬 작품들이 많거든요. 이 오목소녀도 마찬가지고 오목이라는 소재 하나만 가지고 그 안에서 약간 액션과 뭐 어떤 음모, 뭐 갈등 이런 것도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킬링 타임으로 보시기에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그 홍콩 영화 같이 성장하는 게 드라마가 있잖아요. 네. 고수를 만나고. 그렇죠. 오목소녀는 어디서 볼 수 있지? 시즌에 시즌에 네, 있어요. 시즌에 들어가서 그 저기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인디시네마 독립영화 전용관 그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네.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도 오늘은 이제 분위기 봐서 왠지 오늘은 조금 비주류이고 안 알려진 영화를 추천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저도 한 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영화 고스톱 살인입니다. 고스톱 살인 독립영화고요. 감독은 김준권님, 배우는 이승준, 김홍파, 권남희 배우 나오는데 김홍파 배우가 이때까지는 아주 유명하지 않았을 때인데 이 영화 이후로 여기저기에서 뭐 내부자들 같은 데서도 메인 역할로 나오셨죠. 근데 이게 내용이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고스톱을 막 치는 뭐 고스톱 관련 내용인데 고스톱만 치면 누가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과학적 논리적인 건 아닌데 어떤 법칙이 있어. 이걸 또 누가 그거를 지켜본 누군가가 있어. 김홍파 씨인데 그래서 누가 어떻게 고스톱을 치면 누가 죽는다라는 거를 몇 년간 계속 지켜보다 알게 돼서 자기가 죽이고 싶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그 고스톱 치는 누구를 이용하는 뭐 이런 내용인데 초반엔 그냥 고스톱 장면 나오고 좀 편한 화투나 도박 영화처럼 보이다가 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도 이제 콜럼버스의 달걀 아이디어와 어떤 재치 있는 어떤 그 스토리 전개로 인해 벌어지는 거라 되게 좀 재기발랄한 영화라서 추천을 드리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본 영화인 것 같아서 심지어 그 관객 수는 820명이네요. 저희 방송 듣는 160 몇 분 채워서 1000명 채워주죠. 800만 같은 800명이네요. 아 관객 수 안 채워지는구나. 네. 극장에서 봐야 되는구나. 무리수. 아무튼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고 왓챠에서도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왓챠 요즘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체 IP 오리지널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없다는 근데 건 그건 큽니다. 예전부터 네. 왜냐면은 다른 영화를 다 그 라이센스에서 임대한 것들을 틀면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결국엔 자체 IP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거는 또 자본력이 안 따라주니까 쉽지 않죠. 우리 세대로 얘기하자면은 영화사와 비디오 가게는 다른 거예요. 네. 네. 비디오 가게는 대여를 많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네. 그런 영화가 없다면은 맞죠. 안 되는 거죠. 이 비디오 가게에서만 만드는 영화가 있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비디오 맞습니다. 가게가 살아남는 거죠. 그쵸. 또 그러니까 그 비카인드 리와인드라는 네. 그 미셸 공드리 감독 영화 그 너무 대박이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건 제가 다루겠습니다. 다음 주에 추천해야지. 네. 선빵 날려야지.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초의 영화는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뭐 보고 싶은 영화나 추천하는 영화 아니면 뭐 주초의 영화를 보고 나서 감상평이 있다면 인스타나 팟빵 댓글, 유튜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에처럼 이 영화 달아주세요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좋습니다. 저 예.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예. 다 샤이해서 저희 방송을 너무 차이해. 부끄러워. 듣고 있어요님 빼고는 다들 부끄러워서 댓글도 안 담고. 그 무슨 고양이죠? 그거 같아요. 숫자만 있는 것 같아요. 슈레딩 거예요. 네.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청취자 구독자 수준 169가 있는데 네. 저게 진짜 사람인가? 아니 숫자만 있는 거 아닌가? 옷인가? 헷갈려 저도. 네, 그렇습니다. 구독만 하고선 탈퇴해버리나? 그러니 나게요? 좋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제 이제 인스타에서는 그래도 몇 안 되는 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의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제 댓글을 좀 달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이제 1인분이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저희가 찍어놓은 게 다 이제 소진이 됐습니다. 네네네. 이제 다시 또 찍어야 돼요. 그래서 페이즈 1이 끝났는데 음. 그 우선은 좀 재밌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몇백 분씩은 다들 봐주셨더라고요. 리서치는 터졌더라고요. 터졌나요? 네. 뭐가 터져요? 조회수가요. 그래요? 400회가 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약간 보람찼습니다. 아마 주제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한국에서 제일 재밌는 코미디 네. 영화는 이라는 게 먹힌 것 같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처음으로 본 영화는 뭔가요였는데 저는 이제 햄릿이라는 영화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인치님 분이 뭐 페데리코 펠리니 감독의 길이라는 영화 얘기하면서 첫 영화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댓글을 주고받았는데 되게 좀 멋진 이야기들이 나누고 되게 좀 의미 있는 순간인 것 같아서 여기 있는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극장에서 본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요? 저는 에로 영화였는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네, 근데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내용은 제목도 기억나요. 없어? 아니. 아이고. 터보레이터? 아니 국산이었어요. 뭐냐면 산딸기. 옛날에 전 청량리 살았거든요. 어쩐지 그럴 줄 알았어. 청량리가 588이 유명하잖아요. 네. 그 옆에 오스카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위치가 그래서 그렇지 개봉관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수도 일을 하셔가지고 가끔 일을 하면은 그쪽 일을 하면 티켓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낭만적이다. 데리고 그러니까 영화에 조회도 없는데 이거 종이 쪼가리 받았는데 영화를 보라니까 그때 당시에 MBC에 가서 게리슨 유격대가 있는데 그 시간에 영화 시간이 맞물렸는데 보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슨 드라마 유격대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근데 갔어. 근데 미성년자인데 근데 신경 안 쓰니까 부모랑 같이 오니까 그냥 보는 거였는데 몇 살이었어요? 10살? 9살? 뭐 그랬어요. 지금 얼굴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 끌고 갔죠. 근데 뭐냐면은 거기서 그 영화를 봤는데 성인 영화예요. 그 당시에 이제 방화라고 했잖아요. 방화. 예, 에로라기보다는 방화 이거였는데 맨 마지막에 남녀가 그 수상 물 위에 있는 오두막 비슷한 데서 결국 죽는 내용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애가 보기에는 부적합한 영화였는데 근데 네. 제일 재밌는 게 웃기는 게 뭐였냐면 난 그걸 보는 와중에도 계속 게리슨 유격대 생각을 하는 거야. 빨리 이거 끝나고 빨리 뛰어가서 봐야지 뒤에라도 봐야지 이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영화라고 하면 만약에 나한테 누가 너 영화 제목은 뭐야? 그러면 난 우레메를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시골 가가지고 봤던 시민회관에서 봤던.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처음 본 영화가 뭐냐 그러면은 그 영화가 생각이 나.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이름도 모르는 그 영화. 근데 제보 들어갑니다. 성인 영화였습니다. 어쨌든 장면 좀 떠오르는 거. 그러니까 저기 방갈로 낚시하는 거 뭐죠? 이게 물 위에 져가지고 좌대. 좌대가 있고 거기에 무슨 이렇게 조그만 집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남녀가 들어가가지고 불이 나서 죽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나쁜 사랑 뭐 이런 거 하다가 뭐 이런 내용이겠죠. 불륜 같은 거. 네,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서사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근데 그게 첫 영화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무슨 그게 남았나요? 빨리 집에 가서 게리슨 유격대 봐야 되는데. 게리슨 유격대만도 못한 그 영화. 진짜 그때는 게리슨 유격대는 뭐지? MBC에서 했던 그 미군이 독일군이랑 싸우는 그 서사로 해서 검색하면 나와요. 근데 되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드였죠.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가지고 그 장난감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좋습니다. 해백님은 저는 천영화라고 할 게 뭘까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영화관 가서 본 게 생각나는 거는 그 식스센스를 영화관에서 신세대네 이 봤었거든요. 친구. 네. 그 사람 아니야?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 너무 세련된 표현이야. 신세대. 야, 어떻게 그 영화가 첫 영화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99년이라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본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좀 충격이었죠. 충격이 너무 재밌었고 또 무섭기도 했고 또 제 동생이 옆에서 그 귀신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가지고 영화관에서 모두를 웃게 만들었던 그런 분 있어야 재밌어요.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도 높 볼 때도 꺄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예전에 그 네. 뭐였죠? 컨저링. 욕한 거. 두 번 페이크로 이중 네. 공포 주는 장면이 있어. 한 번 무섭게 한 다음에 어떤 여성분이 막 너무 놀랐는데 그다음에 바로 나오니까 아 씨발 여자분인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 근처에 있었어. 그게 재밌는 거. 같이 볼 그렇습니다. 때였네요. 영화 같이 보는 재미가 그런 재미죠. 맞습니다. 공포 영화는 그래야 네. 돼. 너무 긴장하고 보면 아니 옆에서 기참어. 좋습니다. 놀이기구도 그렇고 소리 예, 지르면서 예, 소리 그래야 지르는 돼요. 게 맞습니다. 편이지요. 네. 좋습니다. 저는 그 전에 햄릿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추석 명절 때 봤던 터미네이터 2가 첫 영화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그때 뭐 추석 세뱃돈 뭐 이런 거 이렇게 받았을 때 용돈 받은 걸로 누나랑 형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그때는 제 WS 제가 서산의 아들 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서산의 아들 아들. 접니다. 원조는 네. 접니다. 손흥민 아닙니다. 접니다. 나도 나이 많아요. 네. 형님보다. 서산의 아들인데 그때는 그 서산의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큰 거 서산 극장. 심플하죠. 심플하네. 엄청 객석이 많았어. 한 200석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극장. 근데 바닥에 쥐 돌아다니고. 네. 그리고 바닥에 담배 그냥 막 버리고 그때 터미네이터 2를 상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관객 수 체크가 안 될 때니까 난리도 아니었을 때였어요. 터미네이터 2 인기가. 맞아. 사람들이 극장에 좌석에 다 앉아 있고 옆에도 다 서서 보고 막 에어컨 위에 올라가 있고 진짜 그때 그 풍경 생각하면 지금은 상상도 못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막 매일 매진되면서 봤던 생각이 났어. 그때 1,000얼마 했었어요. 영화 표값이. 어린애였으니까. 저도 그 영화 인상적인 게 고등학교 때 연극반을 했는데 나 바로 윗다리 선배가 보통 그런 선배가 날 때리거든요. 예. 그 선배가 날 데리고 와서 보여준 영화가 터미네이터 2였습니다. 더 세게 잘 때리려고? 아니요, 일단 같이 가기 싫었어요. 근데 왜 데려갔지? 영화가 몰라요. 근데 좋아요. 지가 보고 싶었나 보지. 근데 영화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예. 그 영화적인 감동이나 충격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죠. 거의 터미네이터 멱살 잡고 끌어올린 게 터미네이터 2라고 봅니다. 진짜 예. 재밌었습니다. 그때는. 아무튼 여러분들의 첫 영화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보해 주세요. 그럼 또 이제 오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야겠죠. 오늘 영화 제목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건너뛰죠. 헌트입니다. 2022년작 이정재 감독 오징어 가이가 만든 영화 헌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토리 들어봐야죠. 안 감독의 몬스터. 금방 사라질 너무 코너입니다. 혀가 꼬여서 몬스터 약간 털 같은 털은 맞아. 털은 맞아. 노린 거야. 몬스터. 예. 첫 영화가 야한 영화니 저럴 수밖에. 조직 내에 숨어든 스파이를 색출하라. 사냥꾼이 될 것인가 사냥감이 될 것인가. 하나의 목표, 두 개의 총구, 의심과 경계 속 두 남자의 신념을 작전이 시작되는데. 점점점. 네, 잘 들었습니다. 원래 스토리가 더 긴데 네. 이 정도로 요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있으면 다람쥐. 좋습니다. 요약 잘하셨어요. 다람쥐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네, 계속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예. 오늘 헌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바로 또 이어가 보죠.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띵동 해백님 한 줄 평. 긴장감 넘치는 연출 그러나 아쉬운 쉼표. 문학 소년 나셨네. 아쉬운 쉼표. 쉼표입니다. 마침표가 아니고. 네. 좋습니다. 쉼표 머리도 있었죠. 예. 좋습니다. 쉼표 머리가 쉼표군요. 네, 간장은 간장이. 쉼표 간장을 뻔했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한 줄 평. 끝이 좋으면 다 좋다입니다. 장한 감독님 한 줄 평. 죽었으니 다람쥐.
죽을습니다. 죽었습니다. 다람쥐 스포입니다. 뭐 인생에 대한 스포 같은 거군요. 아니 영화 스포예요. 예. 영화 스포예요? 예. 마지막에 죽이는 사람 아, 그 배우 다람쥐. 네. 그럼 누가 죽었다는 거야? 이정재가 죽었지. 그리고 걔도 죽었지. 나중에 박세환이 죽이잖아. 박세환이 아니고 그 고유정? 그러니까 고유정. 어씨 마음속에 박세환이 있네. 박세환이라면 도대체 어느 배우? 그러니까 고현정이 죽이죠. 우리 방송 잘 되면 꼭 초대하겠습니다. 더 유명해지기 전에 박세환 배우. 마침내. 하여튼 됐습니다. 다 박세환이래. 드라이브 마이카 요즘 한국 여배우도 박세환. 좋습니다. 유튜브 잘 나가는 거 있잖아요. 쇼 박세환. 하여튼 스포를 했네요. 네. 마지막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있는데 제가 봐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누가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앵글 밖에서. 그걔 저기 다람쥐. 예. 네, 다람쥐랑 남은 한 명 더. 다람쥐 이외의 네, 인물. 주변 인물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야 말이 돼요. 왜요? 그러니까 이 이정재의 죽음이 그래야지 의미가 사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인생이 꼭 그러란 법이 있나요? 영화잖아요. 근데 뭐 저도 그러니까 해백님은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저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현정? 나머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약간 바램이죠. 그 여권 들고 가서 좀 그렇게까지 할 거였으면 그러니까 사실 잘 살기라도 해라. 사실 저는 영화 보고서는 그 아예 이해 못했어요. 총소리 자체에 대해서 이해 못했는데 나중에 다른 유튜브 보면서 그렇겠다 생각한 거지 영화 볼 때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게 영화 볼 때 힌트가 좀 명확한 게 총소리가 두 발 나요. 네. 근데 그리고 뒤에 두 번 더 나죠. 예? 총소리가 뒤에 몇 발 더 나. 처음에 두 번 나고 네. 그리고 화면 꺼지고 어. 이제 두 번 더. 네. 그런가? 네. 그래요. 저는 앞에 두 번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고윤정을 죽였으면 한 발 이상을 쏠 이유가 없고 그 두 발이기 때문에 확인 사살까지 하지 않았을까? 뭐 엔딩 크레딧 이후에 나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하여튼 그 엔딩 크레딧 전에는 하여튼 두 발이 딱 명확했기 때문에 그 두 발은 다람쥐 성애자와 그분을 죽였다. 네. 근데 야, 이분 비상선언도 그렇고 그거 너무 잘 나가죠. 아니, 다만 악에서 구하수소에서 제가 처음 본 이후로 음. 항상 매력적인 역할을 하고 계셔가지고 되게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일단은 탁탁 바뀌는 느낌이 드니까 예, 조금 안감독님 기대. 닮았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람쥐. 우리 방송 듣고 있을 수 있다. 169명 중 한 명일 수 있다. 듣고 있어요, 요구르트? 좋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라고 했군요. 예. 하고 띵똥님의 한 줄 평이 조금 의미심정했는데. 뭐블라 쉼표. 예. 뭐가 좋았는데 아쉬운 심표라고 했죠? 일단 저는 이 아까 안 감독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줄이는 거에 대해서 그 긴장감을 계속 이끌어가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속도감이 굉장히 있어서 좋았는데 이게 아마 안 감독님께서 마지막 장면을 이해 못하신 이유가 이제 너무 줄이다 보니까 어떤 캐릭터에 대한 서사가 맞아. 너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특히나 이 현대사에 대해서 어떤 인지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직책이나 직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위치, 관계성 이런 걸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봐버리면 이게 저게 왜 저렇게 돼야 되지 아마 이렇게 의문이 많이 끝날 거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큰 대해서. 메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그렇죠. 디테일한 몇몇 대사와 관계 저들은 지금 뭔데 저러지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고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정보나 이게 누락된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성민이라는 배우가 결국에는 밀고자 감시자였잖아요. 주인공을 간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반전 요소로 하기 위해서 앞에 정보를 줄인 것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둘의 관계야 이게 차 안에서 얘기 몇 마디 나누고 죽는 것만으로 하면 그렇죠. 그 인물을 대체해서 또 고윤정이라는 배우가 왔는데 그 어떤 쌓이는 게 없어요. 너무 장치적으로 너무 쉽게 하고 빠져서. 그러니까 그 이성민의 심지어, 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딸은 아닐 수도 있어요, 심지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흐름상은 그건데 그러면은 이성민이랑 뭐가 좀 더 있어야지 그렇죠. 얘를 지켜주는 명분이 생기는데 너무 호구처럼 막 달아주는데
사실 그 접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사실 영화에서는 딸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챙겨줬다라고 이렇게 가는데 엔딩에서 알고 보면 실제로는 또 다른 찾아온 감시였을 뿐이고 그렇죠. 딸은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그렇죠. 안 찝혀요. 왜냐하면 이걸 정확히 찝기 위해서 드라마를 부각하면 반전이 복선이 그 눈치를 빨리 챌까봐 내가 보기엔 지레 겁나서 안 보여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성민의 관계를 좀 더 두텁게 하고 그다음에 딸을 좀 더 집중하게 만들면 그 사람 의심하게 되거든요. 하니까 계속 고윤정을 안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 정보가 많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도 그러니까 관객 속이려는 페이크인 거죠. 그냥. 도쿄에서 동경 지부 어떤 그 이성민 역할이 감시자 역할이었는데 그 감시를 뭐 때문에 감시를 했는지를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잘못해서 아 정부에서 얘가 이정재가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붙여준 건가? 아니면 북한에서 해준 건가?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는. 결론만 따지면 북한에서 그렇죠. 감시자인데 사실 그러니까 뭐가 헷갈리냐면 자기 뿌락지라고 하는데 이성민이 어떤 사건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죠. 뿌락지를 했는지가 없으니까 그냥 걘 뿌락지야라고 해버리면 너무 광범위해잖아. 걔가 그 한국의 남한에 있는 뭔가를 감시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죠.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일본이나 뭐 대외적인 뿌락지인 건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사실 요건 의도적으로 이성민에 대한 정보를 누락시켜서 관객이 눈치 못 채게 하려고 한 거지만 되게 보기엔 되게 중요한 감정선이 쌓이고 엔딩에서 어떤 슬프거나 우리가 고윤정에게 감정이입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이 셋은 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엔 확실해. 이 셋은 이미 했어. 첫 나오자마자. 나 그걸 넘어서 박서방까지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건 이번에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언제까지 부를 거야? 아까 실수했잖아요. 박세환이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감동이나 이런 거에서 사실 놓칠 수밖에 없다. 엔딩이 조금 섭섭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아무튼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제 그냥 감상은 끝이 좋으면 다 좋다인데 사실 중반까지는 사실 전 그냥 뭐 사람들이 또 막 이정재 첫 감독인데 막 대단하다고 극찬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기대나 이런 걸 했던 거에 비해서는 좀 평범하고 뭐 깔끔하긴 한데 어떤 새로운 지점이나 이게 잘 발견이 안 됐어요. 그리고 뭐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특별 출연이랑 우정 출연이 되게 많잖아요. 뭐 황정민도 그렇고 이성민 씨도 아마 우정 출연인가일 거예요. 우정 출연이에요. 실제 캐스팅에 있는 건 정만식 씨 정도까지고 그 밑에 뭐 조우진 씨, 주지훈, 김남길 막 전부 다 특별 출연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들이 나오는 장면도 저는 재미가 없고 솔직히 좀 방해됐어요. 몰입에.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 제작이랑 다 보면 사나이 픽처스에서 한재덕 제작을 했고 그리고 관계를 따져보면 뭐 사나이 픽처스랑 워낙 친한 박훈정이 신세계 만든 신세계 이정재하고 아수라의 정우성 해서 이 둘을 기점으로 사나이 픽처스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배우들이 카메오를 해줘서 약간 사나이 픽처스 어벤져스 같은 멀티 유니버스 같은 개념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이 그냥 우리 이렇게 인맥 만화 정도지 저는 그 장면에서 처음 느낀 거 아는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특별 출연 쓰는 재미로 했구나. 근데 방해된다. 또 하나는 저렇게 유명한 배우들도 단역으로 쓰니까 별게 없네? 라는 의외의 이게 카메라 앵글과 배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주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도 중요하겠지만 영화의 태도와 감독 앵글이 어떻게 닿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멋있고 되게 우아할 수도 있는데 누구는 그냥 이렇게 단역이나 이런 것처럼 소품처럼 지나갈 수도 있구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특히 영화는 그래서 뭐 주지훈은 특히 앵글에서 자꾸 막 뿌얘져. 그렇죠. 자꾸 사라져. 조우진 씨도 나중에 대사도 있는데도 특별함 없이 사라지죠. 그런 거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꼈고. 근데 그들은 참 재밌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정재 정우성과 같이 뭐 우정 출연이니까 돈도 안 받고 찍은 거니까. 일단 이슈가 되잖아요. 출연료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특별 출연은 있고 우정 출연이 없고. 우정 출연이랑 특별 출연이 있는데 반대 아닌가요? 아니 우정 출연이 출연료 없이 하는 거고 특별 출연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개를 나눠놨구나. 나는 왜 굳이 저걸 나눴지? 그것도 있어요. 돈 얼마 받았나? 땡스트랑 스페셜 땡스트 차이도 아시죠? 땡스트는 그래도 작업에 영향을 준 사람이고 한 달이 아니면 아예 영향이 없이 그냥 뭐 정신적으로 이런 사람 스페셜 땡스 이렇게 구분을 다 해요. 근데 아마 특별 출연은 아마
정식 그 어떤 책정된 금액을 주는 건 아니겠죠? 아니야. 그거에 뭐 10분의 1이든 5분의 1이든 이런 뭐 식으로 사례시 주고. 정도 되죠. 예. 거마비. 저는 그래서 놀랐던 게 유재명 배우님이 이번에 우정 출연을 맞아요. 하셨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맞으셨어요. 심지어 돌아가서 너무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장면도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네, 너무 중요한 장면이 근데 깜짝 저 놀랐어요. 정도 역할도 우정 출연으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대표적 차태현 씨인가 누가 그 우정 출연해가지고 절반 이상 찍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하고 원래 달콤한 인생에서 황정민. 백사장도 네, 황정민. 그런 역할로 아마 네, 했던 걸로 우정 출연으로 알아요. 나왔죠. 계속 해줬죠. 이번에도 잘하셨어요. 아 좋습니다. 이용평. 그럼요. 네, 아. 이용평. 내주에 나만이 너무 좋구나 야. 근데 너무 막 나 우정 출연이야 이런 게 보여가지고. 요즘에 광고 찍으시잖아요. 연기지도 하는 뭐 이런 관련해서. 그래요? 네, 근데 난 그 광고를 못 보겠어요. 간지러워서. 그런가요? 네, 연긴 말이야.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욕했으면 좋겠는데. 가슴에 칼 하나 끊어야 그러니까. 될 것 같은데. 그 하는데 아프지. 근데 하여튼 근데 뭐 되게 그 의리나 그런 것도 음. 그렇고 그리고 영화의 전체는 그 사나이 픽처스의 흔적과 이런 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롱테이크 장면들도 보면 아수라에서 카세이싱 장면이나 네. 이런 거에서 촬영했을 때의 노하우랑 이런 게 보여서 계속 사나이 픽처스 영화 정체성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근데 그럼에 대단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 영화가 결국에는 뭐 에스피오나지 장르라고 해서 스파이물 네. 옛날에 잘 나갔던 사실 그런 영화 중에 제일 대박은 팅커 테일러 솔저 스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과연 이 중에 밀고자 하는 스파이가 누구냐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게 만드는 스파이물로서의 어떤 장치를 걸고 가는데 약간 이중 장치죠. 독림이 누구냐가 밝혀지는 장면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영화 하면 그 야 독림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계속 가면 요런 거를 맞히는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네. 사람은 좀 방탈출방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문제를 풀고 뭔가 감족의 페이크에서 내가 이기려고 막 애쓰는 그래서 막 외계인 보면서도 막 저게 저런 거고 막 이런 계산하면서 보고 근데 저도 그 우선 이중복선에 당했어요. 그게 두 가지 집단과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에 네. 대해서 제가 몰랐으니까 뭐 관객을 잘 속였죠. 네. 하고 그거보다도 좋았던 건 밝혀졌을 때 장면 연출이 전 좋았어요. 그죠. 그 장면에 대한 연출이 좋고 그 다음 전개는 제가 생각하기론 뭐 앙산 그 테러 전까지의 전개는 하나도 예상을 할 수 없었어요. 네. 그 다람쥐 나왔을 맞아요. 때도 그렇고 네. 이들의 관계 정체 이런 것들 그리고 음. 되게 웃기는 게 장경순 씨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정경순 정경순 씨 여자분, 그분 나왔는데 네, 제 갑자기. 관객 뒤에서 네. 야 최순실 닮았는데 관객이 그래서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진짜네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무스갯소리 같고요. 네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아웅산에서도 우리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건데도 뭐 우리가 또 잉글로리어스 베스터드처럼 대체 역사물도 그죠, 있을 수 그죠. 있으니까 뭔가 카타르시스가 생길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봤는데 네. 이건 그래도 역사의 큰 흐름은 벗어나진 않더라고요. 네. 안타깝게. 그리고 타겟을 너무 잘 잡은 게 어느 이념 쪽으로도 실드를 칠 수 없는 사람을 악당으로 놔버리니까 맞아요. 절대 그렇죠. 빌런. 솔직히 죽였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것도 그렇고 또 선택을 잘한 건 주인공들도 네. 악인이에요. 네. 네. 이 모두 원죄가 있고 정우성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정의는 있는데 내가 보기엔 다 왜곡된 사람이라 정확하게 아수라랑 비슷한 인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 비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모아놨어. 그리고 말 그대로 아수라장인 게 심지어 살리고자 하는 쪽이 저쪽이고 와, 난 진짜- 죽이고자 하는 이쪽이니까 이게 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거는 완전히 진짜 괜찮은 설계다 이거는. 그렇죠. 네. 전 정우성 캐릭터에서 캐릭터 구축이 너무 좋고 그 정우성 설정이 이번에 살을 좀 찌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초반에는 사실 뭐 이거 어떤 당위성, 뭐 5.18에 대한 걸 보여주고 명분을 쌓아주지만 고문하는 것도 지켜보고 그리고 이정재도 고문했었고 이 사람은 그 어떤 군사 정권에 나온 어떤 괴물 중 한 명이에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 인간에 대한 살인이나 이런 윤리에 대한 잣대 때문에 보복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 인물은 우선은 끝까지는 나는 감정이입은 잘 안 됐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뭐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목표는 전두환을 없애자 하나인데 전두환을 만약 죽이고 이 사람들이 다시 정권을 차지하면 제가 보기엔 똑같이 됐을 거다. 아니 뭐 보통 역사는 그래요. 이 맞죠? 사람들은 네. 잘 할 수가 없어. 음. 자기들이 정의라고 외치지만 그 대안이나 그리고 자기들 방법 또한 똑같은 방식을 택하니까. 근데도
그 후반에 그 장면이죠.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왜 살려야 되는데? 와, 나 그때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 막 죽이려고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에서 약간 정우성이 구사하는 언어가 약간 문어체 비슷해요. 구어체보다. 근데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너를 처형 뭐 이랬는데 저런 말을 웬만하면은 에이 저런 표현을 써 DJ 새끼야 뭐 이랬는데 그건 참 모욕적이군요. 뭐 이런부터 와 이런 말을 쓰는데 딱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놨는데 이 영화에서 정우성의 존재감은 없어도 괜찮았겠지만 있어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역을 딴 사람이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 근데 이 배역을 정우성이 해서 좋은 거 같기도 해. 저는 정우성이라서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물이 선한 인물인지 악한 인물인지가 계속 헷갈리는 게 왜냐면 또 우리는 약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진보적인 성향이나 이 배워 갖고 있는 울고즘이 있어서 중간까지 사실 독림이 누구냐 찾는 과정에서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좋은 캐스팅이었다. 만약에 조금 더 한쪽으로 치우친 배우였거나 다른 배우였으면 눈치채기가 쉬웠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후반까지도 정우성이 독림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정재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구축 우리가 약간은 정우성이기 때문에 선할 거라고 기대하는 어떤 지점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장면. 그리고 정우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조금 더 악한 느낌인 누군 배우가 했으면 후반에 뭐 원래 대본에는 광기로 보였을 것 같아요. 막 전두환 죽이려 총 쏘고 하는 게 광기로 보일 텐데 어떤 사명감으로 보이는 게 생겨버려서 사실 저는 정우성은 그렇죠. 정말 탁월한 캐스팅이었다고 좀 특급 칭찬해. 일단은 캐스팅 얘기들어서 거절했다 4번인가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참 정우성 가혹한 사람이라 생각이 들었던 게 그 광주 장면에서 옆에 유재명 씨랑 동기로 나오잖아요. 그 배우한테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정우성 씨가 1살 형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이 나쁜 사람이네요. 오랜 우정을 이제 둘이서 회사도 같이 운영을 하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청담댁이라고 하나 둘이 청담 커플이라고 하더라고요. 나는 누구 커플인가 했는데 둘을 커플이라고. 그래서 둘이 해온 시간이 너무 오래 되니까 서로의 어떤 장점 그리고 그 정우성 배우님도 후배들 감독들 지원해주고 그 맞아요. 감독 공연 영화 이런 것들 지원해주고 하면서 연출 뭐 조언도 해주고 좀 그런 데서 쌓아온 것들을 이정재 배우님하고 같이 좀 논의해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케미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작품 얘기로 들어가면은 이 작품 자체가 사실 내용이 엄청 세요. 사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정우성 배우가 4번 거절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보는 때문에 내가 이 작품에 오면 자기 절친이 첫 영화 감독하는 건데 어떤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어서 누가 나는 봐도 이렇게 봐요. 조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4번이 탈고되는 과정 중엔 그러니까 뭔가 선악의 대결이나 이런 거보단 약간 그 아까 말한 아수라장처럼 모두가 다 미워하거나 감정이입을 안 할 수 있는 식으로 좀 바뀌어서 좀 부담이 덜했지 않을까라는 추측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정재가 이 대본을 맨 처음 받고 너무 좋아서 원래는 자기가 제작하고 하려고 들고 다녔는데 다른 감독들이 다 거절했다고 했는 건 무조건이죠. 이게 누군가는 되게 불편하고 이게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가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사실 뭐 전두환 그렇죠. 대통령이 우리가 모두가 빌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수 쪽에서 극우 쪽에서는 뭐 자기들의 신념이나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를 옹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극장에 건다는 것 자체가 흥행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아웅산 테러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에.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은 엄청 컸을 것 같고. 그렇죠.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근데 그래서 뭐 위치를 방콕으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실제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이 영화는 그래도 되게 신중하고 조심하라는 것들이 많이 보였고. 중심은 잘 잡았어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잡기 힘들어요. 이게 원래는 한재린 감독의 시나리오잖아요. 그거를 이정재 배우가 그거를 판권을 사가지고. 각색을 엄청 오랫동안 한 작품이거든요. 원작이 한재림이었어요? 이게 시나리오를 오래 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대본 각본에는 이정재랑 어떤 여자분 두 분이고
각색이 그럼 뭐가 있던데. 뭐 원작 어쩌고. 그래서 또 원작이라기보다는 알아보자. 아마 시나리오 음. 어느 정도 갖고 있었는데 초보가 있었구나. 그거를 사서 이제 이거를 음. 엄청 오랜 시간 동안 각색을 하고 그러니까 바꾸고, 작품 네. 서사는 약간 이게 흐른 거는 거의 실미도 비슷해요. 실미도가 완전- 몇 년을 떠들었거든요. 맞아요. 거기다가 소설 베스트셀러였으니까. 예. 이게 그래서 이거 여담이지만 원래 제목이 남산이었다고 그래요. 처음에 했을 때는. 근데 남산의 부장들이 그 그죠, 이후에 그죠. 개봉을 하는 바람에 맞아요. 이거를 헌트로 바꿨다고. 사실 되게 겹친 네. 지점이 많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하는 거. 뭐 시대는 그렇죠. 뭐 박정희 네. 정권이랑 전두환 정권이긴 하지만. 제목은 잘 바꿨네요. 네. 적어도 예. 헌트 잘 바꿨고 음. 하여튼 이 그 어떤 성취한 것들이 참 많은 건 사실이다. 음. 그 우선 스파이 장르물이라는 것도 한국에서 익숙하지 않고 그게 아마 남살 부장들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은 다큐멘터리 식으로 실제 있었던 그쵸. 이야기를 재현하는 방식인데 이 영화는 실제 있었던 뭐 그 공군 북공군 비행사 네, 자교 네. 사건 이용평. 아웅산 아웅산. 하고 워싱턴도 실제 있었던 사건인가요? 암살 그건 완전 픽션인가? 아니 네, 그것도 아마 모르겠어. 사실 기반했을 거예요. 하여튼 네. 어떤 사건들을 소재로만 네. 가져오고 사실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아요. 완전 팩션으로 다루기 음. 때문에 관객도 부담이 좀 덜하고 그 방식이 아마 어떤 정치적인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마저도 조금 편하게 보는 예를 들면 26년이 사실 똑같은 아, 그쵸. 소재지 않습니까? 네. 나중에 그 후세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자기들한테 아픔이나 이걸 안겨준 다루는데 그거는 좀 되게 감정적으로 드라마적으로 가고 감정적이랑 실제 있었던 사건이 어땠다라는 걸 하는데 요거는 그냥 그런 건 스토리 전개를 위한 사건 정도로만 연관을 하고 장소나 배경의 모티브로만 하고 나머진 상상력으로 구축을 한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팩션이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네, 맞아요. 편할 것 같고 네. 괜히 너무 많이 감정이입 안 하고 보는 게 좋은 영화 어쨌든 같습니다. 머리를 되게 좀 잘 썼다 싶은 거는 어쨌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다양한 그 입장들을 놓아줘서 그게 보는데 그렇게 막 불편해. 저거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보면서. 그리고 또 뭐 그거는 액션들과 어떤 스피드감으로 네. 메꾼 것들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략을 참 잘했다. 네. 감정적이건 대사건 뭐건 그냥 이미지로 딱 가버리면은 알아서 해석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등장인물 포지션 배치도 잘했다. 왜냐면은 사실 저 맨 처음에 그 박사인가 누구 정만식이 차로 데리러 갔을 일본 때, 네. 북에서 넘어온 네. 그 사람. 나는 그 사람들이 다 죽을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 그게 유명한 배우들 아니 그럼. 그 저기 박사가 넘어온 분. 박사랑 죽잖아요. 네, 죽죠. 그리고 사실상 그 모녀도 뛰어가는 게 죽는 거잖아요. 거기 그쵸. 가면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 시작부터 이정재의 딜레마가 보면서 이미 이정재는 나의 용의상에서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오? 그러니까 그거 진짜 페이크 잘 썼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물론 또 하나 좋은 게 제가 최근에 이제 영화를 좀 이렇게 수집을 하면서 모으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80년대쯤에 중국에서 홍콩에서 만든 영화들 좀 많이 봐요. 그러면은 뭐 원편의 홍금보 나와가지고 뭐 화소도 이런 것처럼 막 그거는 막 공항에서 막 세 명이 총 쏘면서 도망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 걔네가 잘한 게 액션 시퀀스도 잘 만들었지만 총격신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 영화 보면서 총격신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맞아요. 한국의 그러니까- 히트라고.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이 정도로 다발이 나가는 총을 다인이 쏘는데 이런 그림이 나온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영화는 진짜 그런 걸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면은 사실 그 테넷 극장신도 생각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야, 딴 건 모르겠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 야, 액션, 총격신은 꼭 봐. 이거 너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그리고 아웅산 그 씬 시퀀스 전체가 네. 롱테이크로 찍은 것처럼 보이면서 그 장면들이 전체가 다 멋있어요. 그쵸. 멋있고 그리고 그 장면 시작할 때도 주인공한테 긴장감 몰아주기 위해서 막 불안해하고 정우성한테 말했는데 안 믿잖아요. 그 대통령이 죽으면 그때 적화통일 시작한다. 안 믿고 나서 막 불안해하는데 그때 저는 제일 영화 중에 인상적인 게 첫 장면에서 기자로 네. 나왔던 아저씨가 잠깐 나왔던 아저씨가 있어요. 약간 주성치 영화에 나왔던 분 같은 느낌인데 네. 그분이 딱 나오면서 동무 곧 뭐가 그러니까 일어나게 갑자기 그러는데 그 소름이 그러니까 사실 안전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든 막지 않으면 무조건 이건 발생할 수밖에 없구나를 아니까 그때부터 지키잖아요. 근데 뭐 조금 개연식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 트릭 하나가 그 스파이가 어디든 있다라는 걸 그 아저씨가 또 초반에 어느 정도 강렬하게 인상이 찍혔던 분이라 그리고 그런 저것도 것도 너무 있어요. 좋았어요. 그 테러가 일어나기로 한 장소 자체가 원형으로 구조되어 있는데 어디서든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이렇게 미장센 보여주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예. 게다가 실제로 그랬대요. 실제 그 애국 네. 1절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애국가 예. 늦게 와서 연습했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 꼬꼬무에 나오는데 네. 연습이 아니고 음. 우리나라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다른 차가 들어왔는데 이게 대통령 차량인 줄 알고 음. 오해해서 애국가가 미리 울려 퍼지고 그러니까. 일자리 끝나자마자 폭파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운이 좋게 그러니까 그렇죠. 지각을 했대요 대통령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각했어요. 사건이 안 나게 음. 꼬꼬무 나왔는데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필요한 인사들이 거기서 다 죽었죠. 그 유명한 아 그게 참 분만 있지요. 뭐 갈로미 안 가고 돌아가셨고 갈로명 가고 안 가실 네. 분들이 가셔가지고. 아웅산 테러. 네. 아무튼 그런 사건에 그때 대해서.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뉴스를 봤거든요. 음. 진짜 거의 전쟁난급으로 방송 그때 채널이 세 개가밖에 안 됐으니까 다 얘기만 했었거든요. 근데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죠, 그죠. 저는 이제 꼬꼬무로 그렇죠. 재현된 걸로 봤는데 진짜 처참하고 거의 우리나라 남북권 역대급 테러일 거예요. 그 정도로 박살이 날 정도로 그리고 도끼 만행 사건은 그 이후인가요? 훨씬 전이죠. 훨씬 전이에요. 네. 그래요. 네, 훨씬 전이에요. 그렇구나. 그거는 이제 미군을 그런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대한민국을 그렇죠. 상대로는 이게 엄청나게 제 3국에서 그쵸. 폭탄으로 테러했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폭탄량이 아니었어요. 거기가 전체가 다 무너질 정도면은 영화에서도 저렇게 포기가 안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얘들은 진짜 엄청나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탄도 3개 중에 하나만 터졌는데 그 정도였으니까. 네. 뭐 다 터졌으면 지구가 반쪽 날 뻔했어. 그 정도가 진짜 너무 셌어. 그러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은 전반전 얘기는 이 정도 하고 그럼 또 전설의 교양 들어가겠습니다. 전설의 교양. 헌트 2022년작이고요. 감독 얘기해야지요. 오징어가 이정재 감독입니다. 뭐가? 키 180cm. 아이 크다.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를 친구 청담댁 맞나? 정우성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인수인계 한다고 했다가 안 됐더라고요. 큰 회사에 넘긴다고 했었는데 2022년 크리틱스 초이스 TV 시리즈에서 나무주연상 탔습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그거 말고도 오징어 게임으로 이거저거 많이 상 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오징어 가이로 불리고 헌트 때문에 칸에 갔을 때도 사람들이 옆에 있는 정우성에게 나 이정재랑 사진 찍을 테니까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하면서 정우성을 거의 비서 취급을 하게 만든 엄청난 능력자이고요. 모욕적이군요. 나 정우성인데 뭐야 왜 이렇게 보드가 그러니까 수행원이 잘생겼어 뭐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출연작들을 보면 감독은 이번에 첫 작품이기 때문에 배우 필모가 들어갑니다. 1994년 젊은 남자. 아이고야 진짜 젊었죠. 예 젊었지요. 네. 그 다음에 또 알바트로스, 1997년 불새, 그리고 박대박 뭐 이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정재는 뭐 영화 언급하기 전에 모래시계의 제희, 그렇죠. 제희 하지마 대사가 없었지요. 그때 신문지 말아가지고 검도. 그걸 보겠다고. 야 집에 그렇게. 진짜 멋있어. 네, 그때 진짜 이정재는 그거를 촥 떡상했죠. 고현정 옆에 나중에 뭐 얻어맞고 막 네. 불쌍했지요. 짱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다 1998년 정사, 1999년 친구를 만난 태양은 없다, 이재수에 난 인터뷰. 영화 정말 많이 찍었네요. 10월에 순애보, 흑수선, 뭐 오브라더스, 하녀, 도둑들. 맞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영화를 찍었는데 우선 잘생긴 배우라는 이미지가 강했었고 그런 이미지를 타파한 첫 영화가 근데 초반 연기도 잘했는데 첫 영화가 그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 2012년 여기서 이제 뽀빠이 역할 하면서 조금 위트도 있고 뭔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힘이 빠지고 매력적인 배우로 돌아왔습니다. 익살이 늘었죠. 예. 맞습니다. 익살꾼. 예. 그러다가 2013년 인생작을 만납니다. 신세계 이자성 역. 사실 쓰리 슈즈 좋습니다. 예? 신세계.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웃어줄게요. 신세계에서 맡은 역할 무관도와 거의 비슷한 플롯이었죠. 이 이미지 때문에 사실 헌트에서도 그 반전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이미지가 겹치는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신세계로 대박이 나고 나서 갑자기 관상이란 영화 한 재림이었군요. 913만 명 받고 여기서 수양되고 나면서 한국 영화 사상 가장 멋진 등장신 네.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중 하나는 그 늑대 늑대 뭐에서 그 강동원이 우산 밑으로 들어오는 씬도 있고. 늑대 유혹인가 늑대 유혹. 있습니다. 안 봤어요. 하여튼 나도요, 안 봤어요. 수양대군이 네. 등장하는 씬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자신의 출연료를 깎아서 음악 감독을 보죠.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렇군요. 예. 관상으로 이미지 변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때부터 좀 뭐가 탄탄대로입니다. 빅매치라는 영화 흥행 많이 못했지만 여기서 UFC 선수로도 나왔었고 그다음에 암살에서 염석진 김구 선생님처럼 어떻게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까? 몰랐으니까. 여기에 한 발, 여기에 한 발, 여섯 발이 몰랐으니까. 좋습니다. 으르렁대면 비슷해요. 네. 근데 하여튼 관상 이후로 으르렁대는 거 되게 즐겨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또 인천 상륙작전, 뭐 대역전은 중국에서 찍은 영화입니다. 많이 몰라요. 대립군에서도 이렇게 하셨었고 그러다가 신과 함께 대회에서도 염라대왕으로 너는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하셨지요. 요것만 하면 또 그래서 요거를 못 벗어나실 것 같았는데 그러다가 사바하 개인적으로는 뭐 이정재 배우가 돋보이는 작품은 아니지만 영화는 정말 좋아하고 이번에 차기작 들어가고 있습니다. 파묘라는 공포 영화고 최민식 배우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기대돼요. 그러다가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수소 2020년작 레이 역할에서 패션쇼를 펼쳤죠. GD인지 이정재인지 이 영화도 전 재밌게 봤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오징어 게임까지 찍고 첫 영화 감독을 하게 됐습니다. 헌트 2022년 8월 10일 개봉했고 328만 명이나 봤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하기 싫다고. 뭘요? 감독 다시 하기 싫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컴맹이라서 편집하거나 막 할 때도 되게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우스로만 편집을. 자기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림판으로 포스터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프리미어 몇 버전 쓴 거야. 아무튼 그래서 지금 우주의 기운이 모아주고 있는 WJ 이정재 배우 감독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헌트 좋아요. 그리고 헌트 메인 포스터에 캐치 그 타이틀 홍보 글이 아주 인상적이죠. 대통령을 저격하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놓치면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전혜진 씨예요. 저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전혜진 배우가 항상 안 놓칠 거야. 잘못 쓰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등장은 좋은데 퇴장이 서운해 항상. 근데 여기서 그렇죠. 딱 그게 딱 독님이 들키고 나서 그 장면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연기력이. 와. 전 그 장면 좋았어요. 네, 근데 그냥 땅땅땅 하고 끝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여자의 혼란스러움과 그 상황이 마무리짓지 않음이 둘의 모습에서 여자는 당황해하고 또 여기서는 또 그런 감정과 대사의 생략 장면으로만 쭉쭉 펴는데 전현 씨 너무 열심히 일했어. 그냥 적당히 좀 하지. 그리고 바로 옆에서 막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인데 이 사람은 부장님 혹시 옛날에 이 이름 쓰신 적 있어요? 아니 왜 그러다 바보야. 딱 보고 눈치채고 그냥 그러네 여기 갔어야지. 봉골레 파스타 하나. 야. 근데 그 장면은 되게 신기한 게 바로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실 독립인 게 밝혀졌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죽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거를 도청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나는 그 장면이 야 그럼 저 허성태랑 어떻게 하려고 저러지? 일이 너무 끝까지 가버렸는데 그 다음에 그 다람쥐가 나오면서 전 다람쥐 그 고문 당하는 씬이랑 그 이상한 기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라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그 배우들이 되게 잘 만들었어. 맞아.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영화의 전체 흐름이 그거잖아요. 긴가민가가 하나의 기원이니까. 긴가민가. 그러니까 난 솔직히 속 시원한 것도 그 새끼 뭐 이근환이지 뭐 나가다가 때리잖아 고문 기술자 이정재가. 그러니까 이근환 맞나? 이근환 맞죠. 그러니까 이 교수라고 그러니까. 근데 속은 진짜 시원하더라고. 맞아요. 저러고 싶었거든. 근데 그런 거예요. 헷갈려. 확실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두고 또 하나. 근데 딱 정점이 독립이 밝혀지는 순간부터 이건 빨리 해결을 끝내야 되는데 그 스피드감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정말 잘 만들었다. 유재명 씨 왜 죽었지? 이거 혼자서 이게 보면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진짜 재밌게 봤어요. 사실 영화가 음. 가장 영리한 건 독림이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주는데 사실은 대통령을 죽이려는 집단이 또 있었다라는 정보를 좀 숨기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정우성이라는 건 중간에 그냥 공개를 하잖아요. 그래서 네. 관객이 얘가 독림인가로 의심하게 만들어서 이중 페이크. 근데 알고 봤더니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한 줄 평을 5월 동주의 꿈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춘추전국 시대 때 네. 오나라 월나라가 원래 사이 안 좋았는데 공동의 적이 나오자 둘이 한 배를 타가지고 맞서 싸우는 것처럼 이 영화는 공동의 목적은 똑같아. 그리고 심지어는 북에서도 그 전두환이라나 이런 학살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치 독재나 이런 거를 어떤 처단하자라는 명분을 갖고 그것도 북한에서도 좀 한번 역성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과격파들이 그렇죠. 지배한 시대로 바뀌어버렸죠. 사실 그 매파와 비둘기파. 그렇죠. 네. 이정재는 비둘기파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 잘못된 어떤 연결고리를 끊고 북에 하면서 좀 긍정적인 어떤 통일을 원하는. 근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거 한 번 더 공개도 매력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쪽에 살리려고 하고 이게 야, 그거는 진짜 그게 머리 많이 쓰신 것 이러니까. 같아요. 박병호, 박병호. 민서희 아니 죄송합니다. 아내 욕이네요. 예. 아무튼 네. 그 장면도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그럼 디데이 가볼까요? 한번 가보시지요. 짧게 갈게요. 네. 조용욱 씨입니다. 아, 네. 근데 이번에 신기했던 게 근데 이분은 저기 헤어질 결심 때 이분 달았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고 요번 작업에서 신기했던 게 전 요번에 이게 조용욱 씨 음악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동안은 감성적으로 많이 흘러갔던 음악들을 많이 만든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프로듀싱했던 사람이라면은 요번에는 솔직히 굉장히 좀 리드미컬하고 역동적이고 음악이 되게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들으면서. 근데 그래서 이 조용욱이라는 이 사람으로 곡을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프로듀서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되게 새로웠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그 OST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번 보시면은 사실 이 영화 진짜 볼만한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음악의 덕목 아주 적당하다는 튀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일단 앞으로 이 사람의 스펙트럼도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음악 되게 괜찮았습니다. 조용욱 씨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하여튼 헌트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봤고 저는 확실한 건 이정재 감독이 가장 고생한 건 사실일 것 같고 근데 한재덕이나 이제 스나이 픽처스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상당히 또 남자 영화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역사 영화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사나이 픽처스. 그래서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참 신기하고 의미심장한 영화다. 배우가 만년 배우만 하던 사람이 감독을 한 영화인데 이렇게 이슈가 되고 흥행까지 하고 또 재밌게 본다라는 거. 네. 이정재의 노후 부장일 수 있죠. 나중에 나이 먹고 OTT에서 이런 영화 만들면서 후세. 근데 왜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감독도 있으니까 네. 사실 뭐 절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네. 두 분 오랜 예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이정재 정우성 근데 이정재는 또 님이 있어가지고. 있죠. 엔딩 크레딧에 네. 나온다고 하고요. 네. 사랑은 좋은 겁니다. 아무튼 네. 예. 하여튼 오늘 영화 얘기는 이 정도고 녹음실 시간 끝났으니까. 네. 다음 영화는 뭘로 할까요, 띵똥님? 다음 영화는 일단 추천하셨던 노블 먼저 해볼까요? 좋습니다. 높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영화 할게 높 하니까 우리는 네. 높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할 거예요? 높. 좋습니다. 오늘 방송 174회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방송부터는 약간 저희들이 좀 개편을 해가지고 코너나 이런 게 좀 바뀔 겁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왜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